깊은 산골짜기 고요한 마을 한쪽. 이곳에 자리한 작은 요양원에서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경찰도 그 누구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한 실종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라진 요양원의 노인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종 김할머니 사건. 지난달 78세 김모 할머니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치매 말기 환자였던 그녀는 혼자서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보호자는 즉시 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 계시지 않았어요. CCTV도 없었고 직원들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문도 못 여는 분이에요. 어떻게 밖으로 나가셨겠어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가족이 데려간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고 경찰은 단순 가출로 분류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연속 실종 사건 공개. 김할머니의 실종 이후 취재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이 김할머니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명, 2014년 2명, 2015년 1명, 그리고 2023년 김할머니까지 최소 5명의 노인이 이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기이한 건 모든 사건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종, CCTV 없음, 목격자 없음, 그리고 요양원 측의 한결같은 답변. 가족이 데려갔다. 하지만 모든 보호자는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전직 요양보호사는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원장은 늘 가족이 데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보호자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데려간 거냐고 물으면 원장은 그냥 화를 내고 말을 끊었어요. 이 요양원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취재진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무관심. 경찰은 모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실종은 드물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는 달랐습니다. 실종이 발생할 때마다 요양원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실종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더욱 이상한 건 보험금 수령 후에도 사망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망신고는 없지만 보험금은 지급됐습니다. 문서상으론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 사실을 간과했을까요?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요양원 원장은 지역 유지로 통했고 경찰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제보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은폐된 흔적. 취재진은 요양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진 노인들의 이름이 명부에서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더 기이한 건 실존하지 않는 환자의 이름까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장호라는 이름의 환자. 기록상으론 2년간 입소해 있었지만 보호자도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조차 가짜였습니다. 이 유령 환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취재진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는 허위 환자 등록을 통한 정부 지원금 편취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등록하면 그만큼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 전직 직원은 말했습니다. 명부에 있는 사람 중 절반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원장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요양원 전 직원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원장이 노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장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깊은 밤 직원들이 잠든 시간, 휠체어에 노인을 태우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잠에서 깨서 봤어요. 원장이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는 명부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원장은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냥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신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사건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의 비밀. 취재진은 요양원 뒷마당을 탐문했습니다. 그곳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버려진 휠체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자 땅 속에서 개인 소지품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안경, 목걸이, 신분증 케이스. 그리고 그 물건들의 주인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호호, 바로 그 유령 환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요양원 뒷마당, 그곳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노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질문은 점점 더 무겁고 어두워졌습니다. 미궁 속 사건. 뒤늦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는 없었고 문서는 폐기됐으며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족이 데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데려간 적 없다. 경찰은 결국 원장을 기소했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유기 혐의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노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수사는 계속됐지만 단서는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이 사건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것. 요양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난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 하지만 그 이름 아래 누군가는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사라진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이름을 지우고 흔적을 감추고 침묵 속에 묻혀버린 존재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요양원의 노인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